67세 은퇴 후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평생 준비해온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후의 현실, 그리고 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들고 있으니까 은퇴하면 괜찮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 간극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67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하셨죠. 국민연금도 있고 작은 개인연금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약값.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티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편의상 박정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67세의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셨죠.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10년 전부터는 개인연금도 조금씩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은퇴를 앞두고 박 씨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매달 나오는 금액,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금액, 그리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예금의 이자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연금 받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더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 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은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계산할 때는 괜찮아 보였던 금액이 막상 통장에 찍힌 것을 보니 생각보다 적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게 다야?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박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계획대로 쓰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관리비부터 문제였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전기료나 수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 자연스럽게 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해서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에이, 관리비쯤이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하나씩 늘어가는 약봉지를 보면서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기검진도 받아야 했고 가끔은 치과에도 가야 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는 금액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15,000원, 20,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또 올랐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들 때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예금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금에서 조금씩 빼서 썼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금 통장의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이렇겠지 했는데 매달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매번 예금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박 씨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계산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은 최대한 줄였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박 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빠듯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박 씨가 말하지 않았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받으시잖아요. 좋으시겠어요. 노후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그 말을 하면 자신이 준비를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고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박 씨는 자주 자책했습니다. 더 많이 모았어야 했나? 더 아껴 썼어야 했나?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봐도 박 씨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저축하고 평범하게 연금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평범하게 준비한 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박 씨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뉴스에서 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80세면 나한테는 아직 13년이나 남았네. 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3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더 오래 산다면?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만약 자신도 그렇게 오래 산다면 지금의 예금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라도 크게 걸리면 어떡하지?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쯤은 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손을 벌릴 수 없는데 박 씨에게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박 씨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늙어서까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박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친구들이었죠.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슬 진짜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계산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예전 같으면 이 돈이면 충분했을 텐데. 나는 요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야. 이것저것 약도 먹어야 하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이런 건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결국 은퇴 후에는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경비일 같은 거 알아보는 사람들 많더라. 나도 한번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며칠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다시 해야 하나? 67세에 은퇴했는데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한 건가? 하는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금은 계속 줄어들고 자식들한테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고. 그럼 내가 직접 벌어야지. 결국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최신 기술을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박 씨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배달. 대부분 육체노동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60대 후반의 나이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모았어야 했나? 더 아껴 썼어야 했나? 개인연금을 더 많이 들었어야 했나?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봐도 박 씨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금 제도가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금액은 그에 맞춰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준비된 돈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도 은퇴 후의 삶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박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며 사느니 뭐라도 해보자. 박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찾아보니 생각보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우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담사분께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분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상담사분은 박 씨의 경력과 관심사를 물어보며 이것저것 제안해 주셨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환경미화, 급식 보조, 돌봄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 씨가 관심을 가진 것은 동네 도서관의 관리 보조 일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실내에서 하는 일이라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담사분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박 씨에게는 적당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출근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이 일에 적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시설을 점검하고 가끔 이용자들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박 씨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오면 책 찾는 것을 도와주었고 어르신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간단한 대화지만 박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씨의 하루에 리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출근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 준비를 해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집중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적당히 피곤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뭔가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받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이 돈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스스로 벌었다는 것. 이 정도면 생활비의 보탬이 되겠어. 예전처럼 매달 예금을 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연금과 도서관 급여를 합치면 한 달 생활비를 거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씨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며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일로 돈도 벌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연금만 받으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느낌.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박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다들 은퇴 후 재취업을 한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듣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하루의 의미가 생겼다는 것,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박 씨는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일하는 것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예전에는 연금을 도착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하면 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었습니다. 연금이라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연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박 씨는 훨씬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도서관 같은 비교적 여유로운 일을 선택할 수도 없었을 거고, 더 힘든 일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었기에 박 씨는 완전히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이라는 적당한 조건도 가능했고요. 연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주는구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구나. 예전에는 은퇴를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저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이미지였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퇴는 한 단계가 끝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삶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물론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박 씨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루의 리듬,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여유롭게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의 삶은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지 뭐.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사람들이었죠. 모임에서 근황을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 도서관? 일을 하고 있다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 3일 정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좋아. 박 씨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솔직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맞아, 나도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고, 일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자기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연금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연금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박 씨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 상태, 가정 환경, 개인적인 상황 모두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발판 삼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도서관이 제2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통장 잔액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매달 예금을 깨지 않아도 되었고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연금 덕분에 버티는 게 아니라 연금 위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어. 이 생각이 박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그 차이는 컸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박 씨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어디 있어요? 박 씨는 책을 찾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책인데? 숙제 때문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책 찾아야 해요. 박 씨는 아이를 데리고 해당 서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이 읽기 쉽게 쓰여 있고 이 책은 그림이 많아서 재미있을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와, 재미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아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박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구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큰 글자로 된 책을 찾고 계셨는데 서가에서 찾기 힘들어하고 계셨죠. 박 씨가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무슨 책 찾으세요? 큰 글자로 된 소설 있나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박 씨는 큰 글자 도서 코너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을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렸죠.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은 바빠서 잘 안 도와주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고맙네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손자가 자꾸 용돈 달라고 하네요. 주고 싶은데 형편이. 나도 그래.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도 빠듯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해서 조금이라도 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일을 해서 보태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 박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덕분에 버티는 게 아니라 연금 위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박 씨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금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 안전망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뎠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발판 삼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박 씨가 깨달은 진짜 은퇴 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연금은 분명 중요합니다. 평생 일하며 준비한 것이고 은퇴 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니까요.
하지만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호 씨의 이야기가 하나의 답을 보여줍니다. 연금만 믿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연금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말이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